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식물에게도 존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 있으면 정신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이란 분야에서는 가장 핵심 문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기계들을 보면 상당히 뭐 지능 있는 것 같잖아요. 계산도 잘하고 물체도 알아보고 특히 요새 근래에 있었던 인공지능 발전을 통해서 기계들이 세상을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알아보고 얼굴도 알아보고 판단을 하고 반응을 하니까 외부에서 봤을 땐 분명히 지능이 있을 것 같지만 분명히 그 기계들은 우리가 설계하고 반도체 회로로 만든 녀석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능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앞으로 한 몇십 년 후에 점점점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어느 날 인공지능, 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계가 손님으로 교수님 쇼에 나와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죠. 딱 나와서 그 기계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에게도 내면적 세상이 있고 내 눈에 당신이 보입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 얘를 아무리 뜯어봤자 정신은 안 보여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인간의 뇌를 뜯어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신이 보일 리가 없죠. 그냥 세포뿐이죠. 세포뿐이죠. 인간의 뇌는 어떻게 보면 1.5kg짜리 고기 덩어리인 거잖아요. 마트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게 다 아니라는 건 알아요. 자, 기계는 뜯어보면 반도체 회로예요. 근데 자신이 정신이 있다고 자꾸만 우기면 이거를 증명할 길은 없고 그렇다면 결국 믿어주는 방법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정신이 있다고 주장하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라는 증거도 없지만 될 수 없다라는 증거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양쪽 다 증거 없는 게 너무나 많네요. 저희 과학자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양방향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만 드릴 수 있을 텐데, 인공지능 분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컴퓨터보다 훨씬 더 발달된 모습일 거죠. 계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알아보고 정보를 이해하고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혼자서 알아서 다 해주는 이런 기계는 아마도 20년, 30년 후에 가능하고 보편화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하고 있죠. 로봇공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많이 하고 있고 자, 이 약한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이제 나머진 기술적인 문제일 텐데 이 기계가 만약에 앞으로 20, 30년 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험할 미래일 거잖아요. 사실은. 보편화된다면 사회에 상당히 큰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기계는 결국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OECD 국민들의 7, 80%가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서비스가 뭔가 보면 정보 처리예요. 정보 처리. 세상을 알아보고 보고서를 쓰고 제안서를 내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일을 기계가 훨씬 더 잘하고 빠르게 하고 저렴하게 한다면 당연히 저희 시장경제 논리에서는 기계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양한 예측을 보면 인공지능이 가능한 미래 사회에서는 글쎄요, 사회의 50%? 어떤 분들은 7, 80%가 실업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인간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작 기계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손으로 하던 일들을 기계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 당시에도 기억하시겠지만 러다이트들이 공장들 부시고 했지만 공장 파괴 운동 이런 것도 벌어졌었죠.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첫 1차 산업혁명은. 왜냐? 없어진 사라진 직업보다 사실 18세기, 19세기에 존재하던 직업의 90%가 사라졌죠. 저희는 오늘 기억도 못하는 직업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직업이 또 많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IT 전문 제 친구분들도 그분들은 항상 그러세요. 무슨 걱정을 하냐. 더 많은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약간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 30년 후에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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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기계들은 수동적인 기계였었던 거죠. 예. 기계가 만들어지면 스스로 업그레이드 될 수 없는 기계들인 거죠. 그렇죠. 그 덕분에 우리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지적인 노동을 하는 직업들로 바꾸고 더 많은 지적인 직업들이 만들어진 거죠. 예. 이 지적인 직업들의 그렇지만 결과적인 기능은 존재하는 기계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더 좋은 걸 만들고 설계하고 마케팅하고. 문제는 2차 기계혁명은 인공지능 위주일 테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든 기계는 스스로를 혼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개발시켜요? 인공지능의 개념은 지적인 능력이니까. 자, 근데 우리 사람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결국 몸으로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거, 아니면 가슴으로 하는 거. 대충 크게 세 가지일 텐데 예. 몸으로 하는 건 이미 기계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의 몸을 안 쓰고 머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비만 증세도 생기고. 자, 그런데 20, 30년 후에 대부분 지적 노동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 하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슴을 가지고 하는 일뿐이 없습니다. 예술 활동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아이돌 스타가 되고 소설가는 될 수 있겠죠. 문제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수요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모든 지적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영적 전문가들이. 판단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정치적 의사결정도 할 수 있을까요? 약한 인공지능이 보편화됐을 때 안전한 직업들이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교수님 말씀하신 사회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 업들. CEO, 판사, 의사, 국회의원. 자,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본인들이 그런 법은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결국 그런 거죠. 우리가 현재 비행기를 타면 사실 10시간 비행기 탄다 하면 한 9시간 정도는 기계가 스스로 비행기가 조종을 오토파일럿 자동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파일럿이 앉아 있는 건 혹시 있을지 모를 위급 상황.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기계에다 책임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도 충분히 기계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카테고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인간의 감성과 연관된 일들. 예술가, 심리치료사, 방송국. 지금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안전한 직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요. 방송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직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일은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또 방송국에 초대받아서 좀 봐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봐주시는 거죠, 지금 당연히. 이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하고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30년 후에 연속극 작가예요. 새로운 연속극 드라마를 쓰는데 드라마 내용이 재벌 3세가 출연하고 출생의 비밀이 있고 주인공이 암으로 죽는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수백 편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에. 예. 인공지능 기계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1초에 연속극을 100편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30년 후에 그러면서 또 감동도 줄 수 있게 되겠죠? 감동의 패턴을 알 테니까 시청률하고 연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나갈 때 시청률이 이랬다. 예. 그럼 빅데이터를 그것만 뽑아서 쓰는 거죠. 결국 20, 30년 후에 드라마 작가로 살아남으려면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인공지능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인공지능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약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다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전부 약한 거 얘기한 약한 거죠? 인공지능입니다. 약한 맞습니다. 건데도 20, 30년 후면은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인간이 정신적 노동, 사무직 다 없어질 수 있다. 결국 대부분 상당히 많은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때 육체 노동이 자동화됐었던 것 같이 약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지적 노동이 자동화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사냐면 육체적 노동은 자동화됐지만 지적 노동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수작업을 한 줄 한 줄 쓰고 계세요. 새로운 가구를 디자인하시는 분은 손으로 디자인하고 계시고 이런 지적인 노동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리고 상당 부분씩 자동화되고 있죠. 사실. 지금 많이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 인공지능에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기계가 컴퓨터가 계산은 잘하고 데이터 분석은 잘하는데 세상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복잡한 수학 문제를 다 푸는 기계가 사실은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을 못했었어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 문제가 1, 2년 전부터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접근을 통해서 많이 풀렸습니다. 사실 세상을 알아봐요. 세상을 알아보고 이 세상을 알아보게 한 힌트는 결정적 힌트는 뇌과학에서 저희가 줬습니다. 뇌과학을 저희가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뇌가 세상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이해를 했어요. 그 알고리즘을 기계에다 이전시켜 준 거죠. 기계가 이제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적 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약한 인공지능이고 다 약한 인공지능이고 약한 인공지능의 문제점은 대부분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일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숙제들이 그렇죠. 온다 이거죠.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되죠, 더 이상.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왜냐? 지적 그 노동이 자동화된다면 사실 저희가 지금 뭐 평균 개인 소득 지금 3만 불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그게 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30만 불, 300만 불, 3억 불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 대한민국 중산층의 생활을 보면 절대적 기준, 전 상대적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땐 불과 몇백 년 전 전 세계 최고 황제의 삶보다 더 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당연하죠. 저희는 에어컨이 있잖아요. 여름에. 항생제가 있잖아요. 마취약이 있잖아요. 맞아요. 상상도 못하는.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라는 게 있고. 우리는 이미 과거 사람들 관점의 사이언스 픽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다. 저는 개인 하나가 특히 지적인 노동까지 자동화된다면 글쎄요. 왜 우리는 중산층이 화성 여행을 못 간다는 자연의 법칙은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저는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다들 만수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거를 위해서 또 우리가 현재 풀지 못하는 많은 기술적 문제를 약한 인공지능이 풀어줄 수 있겠죠. 무한 에너지. 다만 그게 보편적인 삶이 되게끔 하려면 맞습니다. 경제 시스템, 사회 체제, 정치 제도 맞습니다.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결국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생산성 증가는 과학자들이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 케이크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니까요. 이 케이크를 우리가 n분의 1 한다. 그러면 정말 사이언스 픽션 같은 세상을 꿈꿔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만 명이 지배한다. 그런 세상의 경우에는 이 피케티가 얘기한 1% 대 99% 불평등이 아니고 이건 0.00001% 대 99.99%의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불평등 사회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단 이거는 저희 과학자들이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고 이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대비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